장자행린 최경렬입니다. 인간세의 나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나무를 아주 좋아하는데 나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맹자는 식물성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요. 글을 읽어보면 순자인가요? 여기 광물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하는데, 누구죠? 장자 같은 경우는 식물성의 비유와 그 비유가 둘 다 있는데, 같은 식물성의 비유를 쓰더라도 맹자와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나무, 유명한 얘기인데 나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 그죠? 글이 길어서 한 단락씩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 지제 지호고건 견 역사주하다. 장석이라는 사람이, 이 석이 원래 이제 이름이죠. 그리고 원래 장이 성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직업명이죠. 직업명이 성이 되는 경우죠. 중국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하면은 목수 석이 이렇게 되는 건데 성이기도 하고, 장석이 제나라에 가다가, 노나라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제나라에 가다가 고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역사수, 영나무죠. 영나무가 토지신의 사당을 지키는 나무로서 영나무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영나무가 기대 폐수천후 혈지백이 기고 임산십인 이후 유지 기가이 위주자 방십수라. 여기란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의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를 덮을 수가 덮고, 이 나무를 재보면 백아름이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보시면 사람들이 두 손을 이렇게 맞잡고 강강술래 두 손을 맞잡고 나무 주위에 삥 둘러싸는 큰 나무를 볼 때, 그런 나무가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 100사람이 손을 잡고 삥 둘러쌀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죠. 이걸 재보면 100아름이나 되고, 이 위자라는 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포옹할 때 그 넓이죠. 100아름이나 되고, 높이는 임산십인이 후주라. 임산십인, 임이라는 건 원래 위에서 아래로 굽어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높이는,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산을 위에서 굽어볼 정도예요. 산을 위에서 굽어보는 게 10인, 제가 끊어놨게 됐죠. 위에서 굽어보고 10자 이후에나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산을 높이 굽어보는 게 10인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에 굽어보는 게 이게 10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산을 10인이나 되는 높은 것을 남겨두고 이렇게 그 높이에서 산을 굽어보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가지가 뻗었는데, 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사방 10으로 헤아린다. 수십 개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거예요. 관자여시 장백불고 수행불철이다. 100이란 말 썼죠. 으뜸이란 얘기죠. 이 마스터란 얘기죠. 이 목수의 대가급 마스터. 근데 이 나무가 크니까 나무를 보는 사람이 시장과 같았는데, 장백은, 목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끝내 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 용문산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볼만하다 그러잖아요. 가을에 은행이 들면 정말 볼만합니다. 큽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기대하고 진짜 가시면 안 되고,
굉장히 큰데 이 정도는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시장같이 사람이 몰려있죠. 이제 장백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염관지 주급 장서활. 제자가 염관지 실컷 보고, 실증날 염자니까 실증이 나도록 실컷 보고 나서 달려가서 자기 스승님을 따라잡은 거죠. 주자를 썼죠. 그러니까 스승이 생각보다 안 보고 멀리 간 동안 제자가 보고 있다는 걸, 시간의 경과를 주자 하나로 잘 설명하고 있죠. 달려가서 스승님을 따라잡고 말하는 거죠. 자, 오지 부근이 수 부자 미상견 제 여착이 미야인이다. 제가 자기와 도끼, 이 나무를 다듬을 때 쓰는 거죠. 자기와 도끼를 잡고서 선생님을 따라다닌 이래로, 이 영어로 하면 이제 since에 해당할 거예요. 이게 번역을 하면 정확히 이제 현재 완료 구문이 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선생님을 따라다닌 이후로 이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제목은 본 적이 없습니다. I have never see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선생 불긍시 행불절 하야인이 있고, 선생님께서는 긍자 보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가는 거를, 발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셨으니 왜 그러십니까? 제자로서는 합당한 질문이죠. 목수라는 사람들이 뭐 눈에는 뭐 안 보인다고 나쁜 뜻이 아니라, 저는 어디 가면 그렇게 생각밖에 안 보이는데 송칭의 솔잎밖에 안 보이듯이, 이제 이 목수,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나무 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데 안 봤단 말이죠.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말하길 이의라 물언지의하라. stop, 그만해라. 말도 하지 마라. 그래 놓고 한마디 딱 하지. 산목이다. 참 번역하기 힘든 말이에요. 산목, 흩어진 나무다. 뒤에 나오지만 이 산목의 반대가 이제 문목이죠. 문목. 결이 고르고 이 곧게 뻗은 나무, 나이체가 고르게 난 그런 나무를 문목이라 그러고, 산목은 결이 흐트러진 나무죠. 산목이다. 흐트러진 나무다. 이위주죽 침하고, 이걸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이걸로 관이나 곽을 만들면, 관이나 관 껍데기, 관곽을 만들면 빨리 썩고, 이위기죽, 이걸로 그릇을 만들면 금방 부서지고 훼손이 되고, 이걸로 문이나 이위 문호즉 액만하고, 이것으로 문이나 창문을 만들면 진액이 만자, 이 만자는 송진을 말합니다. 송진, 송심. 그 나무에서 나온 수액이 송진처럼 그냥 줄줄줄 흐를 거란 얘기죠. 이위 주죽 두, 이것으로 기둥을 만들면 좀 먹을 것이다. 시 부재지 목야라 무소 가영이라, 이것은 제물이 되지 못할 나무다. 제목이 되지 못할, 쓰임새가 제대로 되지 못할 나무다. 제목이 아니다. 무소 가영이라, 쓸만한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수, 고로 약시지 수라, 이와 같이 수를 누릴 수 있었다. 그렇죠? 비유가 좋죠. 배, 관곽, 그릇, 문호, 기둥, 나무를 쓸 수 있는 걸로 거의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목수가, 이 사람이 거의 다 다룬다. 대목과 소목이 있잖아요. 대목은 이제 그 집을 짓는 큰일이라는 사람이고, 소목장, 지금 안 쓰죠. 소목장은 그 책상이나 밥상이나 집에 쓰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 소목장이라고 그러죠. 대목장과 소목장이 있어서 분야가 다른데, 이 사람은 이제 기둥 얘기도 하는 거고 대목, 소목을 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백이라고, 마스터라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쓸모없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 그런 거죠. 장석귀 역사 현몽알. 장석이 이제 제나라 갔다가 이제
노나라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잠을 잤겠죠? 근데 역사가 그 토지신을 제사 지내는 그 재단의 영나무 신이겠죠? 영나무의 신이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여장오호 비여제오, 너는 나를 어디에다가 비유하려고 그러느냐. 아까 그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면서 뭐 기둥이니 배니 온갖 얘기 다 했죠. 어디에다 나를 비유하려고 그러느냐. 너는 나를 문목에 비유하려고 견주려고 하느냐. 문목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느냐. 부 사리균류는 과라지 속이라 실숙죽 박하니 박즉 욕이라. 저 사나무,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산사나무라고 그러는데 또 열매가 달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과일과 열매가 맺는 등속이라, 그런 부류들이라 열매가 익으면 사람들이 따간다. 박탈낸다. 따가는데 따갈 때면 이 나무들이 욕을 당해서 욕을 당해서 큰 가지는 부서지고 소지예, 예로도 있고 열로도 있는데 작은 가지는 이게 당겨진다는 거죠.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찢어진다는 얘기죠. 끌려간다. 이것은 이기능으로 고기 생자야라. 고로 부종기천년이 중도요라. 자부격어 세속자이니라.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기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천년, 자기에게 주어진 천수의 생명, 자연이 준 생명을 잘 끝맺지 못하고 중간에서 요절을 한다. 이른 나이 중을 요절을 한다. 스스로 세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공격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앞에 보면 이제 사리, 균류 같은 과일은 나무죠. 나무에서 과일 열리는 거고, 라는 덩굴로 해서 과일이 열리는 거죠. 수박이나 딸기 같은 게 라죠. 그래서 열매가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시수라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서 되게 좋아하죠. 하지만 이게 나무한테는 부러지고 꺾이고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이게 대지절 소지에, 이 소진 특히 이제 덩굴과에 딸기나 수박 같은 거에 해당이 되겠죠. 자기가 능력 좋다고 부격 당한다는 얘기죠. 막불 약신이라. 어떤 물건도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차자는 여기서 문장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무소가형, 쓸만한 것이 없음을 구한 지 오래이다. 쓸모없음을 구한 지가 오래이다. 기사 내금득지 위여 대용이라.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제야 와서야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으니 나는 이것이야말로 대용이라고 생각한다. 대용이라고 생각한다. 사여야의 유용이면 차득유 차대야야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쓸모 있음을 가졌다면 이와 같이 크게 될 수가 있었겠느냐. 여기 이 영어로 하면 이게 if 된 구문이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if 된 구문, 만약 내가 쓸모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크게 될 수가 있었겠느냐. 차야는 여기서 그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게다가 여야 개물야 내하제 기상물야.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별표를 팍팍팍 쳤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약여여. 너와 나는 you and me. 너와 나는 you and I 주어니까 너와 나는 모두 물건일 뿐인데 어찌하여 내하제 어찌하여 서로 물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는 훌륭한 지위에 있고 하나는 물건이라고 격화시켜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물자는 명사를 쓰였고 여기서 동사를 쓰였어요. 이래서 한번이 까다로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너나 나나 물건인데 넌 인간이고 난 나무라고 넌 인간으로서 나를 물건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지사인 우오지 산목이래요. 거의 죽어가는 산이니 여기서 산이라는 건 참 번역 힘들죠. 산목에서 연장시키면 네가 생각하는 산목의 개념은 너한테 붙일 수 있으니까 넌 산이란 얘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산목이라고 했지만 그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먹지 못한 산인 주제에 산목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네 좁은 소견으로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장석 보통 이제 잠에서 깼을 땐 교라고 읽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깨달을 때 각이라고 그러고 교라고 그러는데 장석이 잠에서 깨어나서 진기몽하다. 자기의 꿈을 자기 제자에게 알려주다. 말했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는 그 제 나라에 갈 때 나무를 시컷 보고 그런 제자일 거예요. 제자 말을 취무용이면 즉 위사하야인이 있고 그 나무의 취지가 나무의 뜻이 나무의 취지가 무용을 취하는 것이라면 쓸모없음을 갖는 것이라면 취지가 쓸모없음이라면 위사 토지신을 지키는 나무가 된 것은 어째서일까요? 무용하면은 조용히 혼자 산속에 살면 되지 왜 사에 나무가 되었을까요? 어디 이상하게 제자 톡톡하네. 그쵸?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밀, 약 무언하라. 밀은 쉿, 너는 말하지 말아라. 피역 기연이니 저 나무는 단지 저 나무 또한 단지 기연 그 사직에 토지신에 자기를 붙였을 뿐이니 이위 부지기자 후려야라.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영나무가 수가 높죠. 자기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를 욕하고 험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 남들이 나를 못난 이로 보겠지 안다는 얘기죠. 불위사자 차기유 전호인저. 사직 토지신을 지키는 나무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거의 잘렸을 것이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피기소보 요중이 저 나무가 보호하는 것은 뭇 사람들과 보통 사람 많은 사람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의 예지면 불역 오노와 이의 우리가 의자가 참 해석하기 힘들죠. 의리의 관점에서 의미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아니면 세상을 보는 통념에서 이런 뜻이 아니면 이 의자를 이거를 봐서 겉모습만 보고 그것만 보고서 이 나무를 평가 훌륭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또한 올바른 견해에서 먼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산목이라는 말 때문에 되게 유명한 장석 이 얘기죠. 윤편 제가 이제 그 바퀴를 만드는 그 바퀴의 마스터하고 또 제대로 항공하고 이런 그 직업을 가졌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진짜 여기 장자에 많이 나오죠. 장자 이전의 책들이 아니면 장자 이후로도 그렇고 뭐 중국 역사에서 그 많은 책들은 주인공들이 다 귀족입니다. 그리고 내레이터나 말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장자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죠. 장사미사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 뭐라 그럴까, 세상에 돌보지 않는 사람들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장자를 민주주의 시조다 그리고 높은 평가를 하는데 장자의 관점의 변화가 놀라운데 장석도 사실 글을 모를 가능성이 높죠. 글을 모르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갖고 있는 굉장한 지혜가 여기서도 엿보이죠. 놀라운 글입니다. 이 장석과 산목의 대화 아니면 이 전체의 글을 읽고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무용의 쓸모, 무용지용, 무용지용이라고 유식하게 얘기하죠. 쓸모없음의 쓸모. 쓸모없음의 쓸모를 이제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무목적의 무목적의 목적성. 아무 목적이 없지만 그 자체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무목적의 목적성, 칸트가 한 얘기예요. 무목적의 목적성은 주로 이제 문학작품을 가릴 때 쓰죠. 문학작품은 뭐냐?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 없어요, 사실. 아무 쓸모 없지만 쓸모없음이 오히려 그의 존재 자체를 부각시키죠. 사실 우리가 문학 비평을 20세기 들어와서 얘기를 할 때 이 칸트가 얘기한 무목적성의 목적성, 무용의 용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죠. 근데 장석은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놀라운 거는 여기서 무용의 용을 얘기를 해서 우리는 누구나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죠. 그보다 흔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최초로 이 사고방식을 밝혀서 체계화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장자가 최초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알고 있고 익숙해지니까 이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 충격, 장자가 세상 사람이 읽었을 때 경이로움을 지금 겪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쉬운데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육아랑 비교해보면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 놀라운지 알 수가 있죠. 육아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건 사람은 만물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과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유별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면 각자의 쓰임과 역할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역할이 뭔지 자기가 어디에 쓰일지 모르고 죽어간 사람이 사실 적지 않죠. 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 인구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런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 느낌을 갖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가 할 일이 없고 기능적인 역할을 못하면 비참해지죠. 사람은 일이 없다고. 근데 장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쓰임이 다가 아니다. 쓰임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역전된 사고방식을 하죠. 뭐 이런 글을 읽는다 그래서 기능인이 아닌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좀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위로를 받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이 쓸모없는 존재야. 이것 좀 비참한 말이 없는데 쓸모없는 건 없다는 얘기죠. 하물며 나무조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야가 되게 넓은 거예요. 이건 진짜. 물론 육아에서 하는 얘기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하는 그 좋은 취지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부작용이랑 그런 것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빈둥거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기능인에 대한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장석도 처음에는 벤이, 관곽이니, 그릇이니, 문이니, 창문이니, 뭐 기둥을 얘기를 해서 누구나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어진 역할을 못하니까 쓸모없다 그러다가 이 꿈에서 나타나서 대화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보고 깨어나서 제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자한테 얘기를 할 때 이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제자한테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제자한테 삽목이라고 이 쓸모없는 나무라고 판단했던 것과 이 꿈에서 나무를 만나서 제자를 얘기하는 거랑 장석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의 캐릭터가 변해요. 이 역나무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역나무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수긍할 만한 말이라고 받아들이죠. 이게 이렇게 장석이 깨어나서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앞과는 전혀 다른 인물로 변화를 하려면 중간에 나오는 그 현몽,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영나무의 논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세계관을 선명하게 정확히 얘기를 해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글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성공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장석이 그 말을 듣고 탁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견해가 다가 아닐 수 있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는 관점이 과연 무엇인가. 꿈속에서 나무가 한 게 너랑 나랑은 똑같은 물인데 한쪽이 다른 거에 대해서 물이라고 함부로 평가를 하고 낮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얘기를 해요. 관점의 변화를 겪은 거죠.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죠. 저 나무가 하는 역할은 보호하는 것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남들과 다르다. 그리고 혼자 숲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라고 하는 중간 지역에 위치하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에 주인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몸을 붙여서 이 세속과 은둔, 깊은 숲속의 고고한 나무가 아니라 은둔과 세속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중간지대에서 이 세상과 그 이후 세상을 경계선에서 본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훌륭한 글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글 읽고 느낀 바가 많았는데, 특히 그 사물과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이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인데 인간이 거기에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은 지금 상당한 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죠. 환경론자들 주장이나 페미니즘이나 그런 관점에서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사고방식이라서 이제 장자나 노자를 환경론자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지금 휴머니즘, 인간중심주의가 너무 몇천 년을 내려왔고, 몇천 년이 아니지만 꽤 몇백 년 동안 위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것을 읽고 이렇게 관점의 변화, 인간이 가장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쵸?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